60세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 첫 연금 200만 원의 충격적인 비밀 공개. 서론 은퇴, 그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60세. 오랜 세월 책상 앞에서, 회의실에서 시민들을 위해 땀 흘리며 보낸 공무원 생활이 끝나는 순간. 퇴직금 통지서와 함께 찾아온 첫 연금 200만 원. 이 돈이 과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그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은퇴 후 삶이 눈앞에 펼쳐진다. 누군가는 여행을, 누군가는 취미 생활을, 또 누군가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과 그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마냥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무원으로 30년, 40년을 일하며 쌓아온 경험이 연금 통장에 찍힌 숫자로 바뀌는 순간 누구나 잠시 멈칫한다.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60세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를 통해 연금 200만 원으로 시작되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당신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전하고 싶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본론 연금 200만 원, 그리고 그 뒤의 삶. 은퇴 준비 왜 중요한가?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다.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면 이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는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 이걸 놓치면 연금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공무원 선배는 퇴직 전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적금을 들었다. 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 돈으로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그 카페에서 동네 주민들과 수다 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준비 없이 퇴직한 또 다른 지인은 연금만으로 생활하려다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다. 준비한 사람은 선택지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택지가 없었다. 사례 1. 김영수 씨, 연금과 취미로 찾은 제2의 인생. 김영수 가명, 62세 씨는 35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왔다. 그는 퇴직 10년 전부터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그의 꿈은 사진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였다. 공무원 월급에서 매달 30만 원씩 따로 떼어 사진 장비를 사고 주말마다 사진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았다. 퇴직 후 그는 연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생활비로, 50만 원은 사진 활동에,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으로 나눠 썼다. 처음엔 연금 200만 원이 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산에 가고 동호회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 삶이 풍요로워졌죠. 김 씨는 최근 지역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작은 상금까지 받았다.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은퇴 후 삶은 돈의 크기보다 목적이 중요하다. 연금 200만 원은 그의 사진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그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늘 바빴지만 은퇴 후에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준비와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례 2. 박미경 씨, 연금과 봉사로 채운 따뜻한 은퇴. 박미경 가명, 61세 씨는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그녀는 퇴직 전 특별한 재정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대신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돈은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행복하려면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연금 200만 원을 받으며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박 씨는 연금의 70%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봉사활동과 소소한 취미생활에 투자했다. 그녀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학습을 돕는다.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공무원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죠. 그녀는 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다. 하지만 박 씨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다. 퇴직 초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다. 그때 연금 외에 약간의 저축이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 그녀는 은퇴 전에 저축을 조금이라도 해두는 게 중요하다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언한다. 박 씨의 이야기는 돈뿐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사회적 기여가 은퇴 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3. 이정훈 씨, 연금과 부업으로 만든 안정적인 은퇴. 이정훈 가명, 63세 씨는 세무서에서 38년간 일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연금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업을 준비했다. 퇴직 5년 전, 그는 세무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퇴직 후엔 소규모 세무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연금 200만 원에 부업 수입 100만 원을 더해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한다. 공무원 연금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죠. 세무 컨설팅은 내가 잘 아는 분야라 부담도 적었어요. 이 씨는 부업으로 번 돈을 저축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 그는 특히 부업 덕분에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든다며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씨는 부업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한 달에 한 번 진행한다. 내가 아는 걸 나누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뿌듯하죠. 그의 이야기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 사례다. 이 씨의 삶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은퇴 후 삶을 위한 5가지 실용적 조언.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연금 200만 원은 충분히 행복한 은퇴 삶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준비와 실행에서 온다. 여기 공무원 은퇴를 앞둔 당신에게 전하는 5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정리해본다. 재정 계획 세우기. 연금 외에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자. 매달 소액이라도 적금을 들거나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예를 들어 연 3% 이자의 적금에 5년간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약 3,200만 원이 모인다. 취미와 목적 찾기. 김영수 씨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돈이 덜 들어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퇴직 전 사진, 등산,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해보자.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사회적 연결 유지. 박미경 씨의 사례처럼 봉사나 지역 활동은 은퇴 후 삶에 큰 의미를 준다. 동네 도서관,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찾아보자. 사람들과의 연결이 외로움을 줄여준다. 부업 고려하기. 이정훈 씨처럼 전문성을 띈 부업은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준다. 공무원 경력을 살려 컨설팅, 강의, 글쓰기 등 자신에게 맞는 부업을 고민해보자. 건강관리 우선순위.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다. 정기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자. 건강이 뒷받침돼야 연금 200만 원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연금 200만 원의 진짜 가치. 연금 200만 원은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김영수 씨는 그 돈으로 사진이라는 꿈을 이뤘고 박미경 씨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 행복을 찾았다. 이정훈 씨는 부업으로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역할을 얻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뒀던 나만의 삶을 시작할 기회다. 연금 200만 원은 그 여정을 시작하는 든든한 동반자일 뿐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다. 결론 당신의 은퇴 스토리를 쓰는 법. 60세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는 단순히 연금 200만 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와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퇴직을 앞둔 당신, 혹은 이미 은퇴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연금은 어떤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김영수, 박미경, 이정훈 씨처럼 당신만의 은퇴 스토리를 써 내려가 보자. 그 첫걸음은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연금 200만 원의 충격적인 비밀?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당신의 은퇴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 자, 이제 당신 차례다. 어떤 스토리를 쓸 건가?